자, 공동주택 회계는 관리비의 부과가 한 달에 한 번이므로 한 달 단위의 반복된 업무예요. 그래서 뭐 업무의 경중을 떠나서 매달 반복되는 업무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업무의 부담이 좀 덜할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단지든지 딱 이제 단지의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이 단지가 이제 업무를 말하자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딱 두 개예요. 뭐냐면 관리 비용은, 그죠? 관리 수익이죠. 말하자면 제대로 부과되었느냐는 거지. 부과되었느냐. 되었느냐. 그죠? 자, 회계 관리 비용으로 관리 비용을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부과를 하고 나서 어때요? 그 부과할 이 돈을 관리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매달의 정산재 부과인 경우에 매달의 관리 총이익은 0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당연히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을 기록하는 게 회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이게 관리비라면 미수관리비의 감소거든요. 그러면 회계에서 남아있는 미수관리비 계정의 잔액은 관리비는 부과되었는데, 마감되었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은 세대의 관리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돈은 뭐냐 하면 수납에서 아직 빼기 처리 안 한 미납관리비랑 같아야 돼요. 맞죠? 말하자면 통장에 돈이 관리비가 또 입금되었을 때 제대로 말하자면 빼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수납의 미납관리비 이 돈은 관리비의 부과가 매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다음 달, 이번 달 관리비가 부과될 때 자동적으로 고지되는 돈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특정 세대에서 관리비를 제대로 냈다면 수납에서 그 세대의 관리비는 없어져야 되는 거지. 미납에서 그 세대의 관리비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미수관리비와 수납의 미납관리비가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일명 그 화면이 이수금 회계 비교 화면이에요. 그죠? 관리 총이익 0인 걸 보는 화면은 아파트에서 월별 손익계산서 화면이 있어요. 나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미수금 회계 비교 화면을 보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거는 말하자면 업무를 얼마나 편리하게 하느냐 측면이죠. 자, 아파트 회계랑 검침부과 수납이 따로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자, 관리비 수납액은, 말하자면 관리비 수납액은, 그죠? 뭘로? 회계의 전표로 자동 발생시킬 수 있어요. 회계 전표로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업무를 하면 통장이 맞다면 수납은, 그죠? 자, 통장이 맞다면 수납은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화면이 일명 이제 뭐냐면 수납전표 연계 화면이에요. 그럼 요 정도만 이제 딱 보면 월별 손익계산서의 매출총익이 0이고 미수금 회계 비교하면 차이가 0이고, 그죠? 그리고 수납전표 연계를 했다면은 한 거의 중간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 단지다. 제 나름의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시산표를 통해서 시산표를 통해서 각각의 계정을 보는 거죠. 맞죠? 자, 미부관리비 계정은 그지 부과를 마감하면 잔액이 0되어야 된다. 맞죠? 선급비용 각각의 건수별로 배분을 하고 나면 0되어야 된다. 가지금 차변 대비 제대로 정의되었느냐. 그죠? 자, 미지급금. 자, 증가액이 감소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정을 보는 거고, 잔액이 이제 정확하냐. 그리고 통장의 기록, 현금의 증감이나 통장의 증감은 실질과 같아야 되고, 맞죠? 그리고 자, 이렇게 계상되는 계정, 맞죠? 선급비용이든지 가지급금이든지
모든 계정들이 미지급 비용 미수금 이런 미지급 비용 미수금 뭐 예수금 뭐 중간관리 예수금 가수금 이런 계정들이 증가가 됐으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잔액의 각각의 시산표를 보면서 각 계정 과목의 잔액을 계정 과목의 잔액이 적절한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발견할 수 시산표를 보면서 볼 수 있는 나름의 이제 그죠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특정 계정의 잔액이 빼기로 나타나는 경우 그죠? 자, 특정 계정의 잔액이 빼기로 나타나는 경우 자 있을 수 없죠. 업무시라면 사실은 절대로 있으면 빼기로 나타날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각 어느 특정 계정의 잔액이 빼기로 나타난다면은 업무하는 담당자인 나라면 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만약에 원인을 내가 모르는데 빼기로 나타난다면 무조건 오류입니다. 그죠? 그렇죠? 회계처리 오류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모르는데 그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각 어떤 계정의 잔액이 빼기로 나타났다. 이러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찾아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자 연도 2월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연도 2월. 자, 회계가 기록이라서요. 자, 그죠? 자, 봐요. 단기의 자, 회계기간별로 기록이 이루어지는데, 보여? 기록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기말에 장부를 마감해야 되거든요.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이루어지는데, 자, 회계 기록이라는 거는 단기의 기록인 거예요. 기록이에요. 그러면 1월 1일의 기록은 아무 말 안 하면 12월 31일까지 가는데, 회계 기말을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때? 회계 처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산 기말에 장부를 마감해서 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그죠? 보고를 하는 것이고 장부를 마감하면 수익, 비용 계정의 잔액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수익, 비용 계정 잔액은 없어져요.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은 다음 기로 2월 되거든요. 2월. 넘어간다고. 그죠?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의 차이는 뭘로 넘어가? 그건 단기 순이익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자본으로서 넘어가는 거죠. 이 자본 계정 과목이 말하자면 미처분 이익령 계정입니다. 지금 다음 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업무는 우리 업무는 오늘 업무를 오늘 하는 게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리비 부과가 당월의 관리비가 다음 달에 부과됨으로 어때? 우리는 무조건 전달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12월에 11월 전표를 수정하고 1월에 12월 전표를 수정하고 이런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2월에 11월 전표를 수정하는 거는 전표를 그냥 수정하면 자동적으로 12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말하자면 적용이 되는데 1월에 12월 전표를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표가 12월 31일에서 딱 끊긴다고 연결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장부의 마감 절차 아파트 해결하면 연도 2월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022년 그죠? 22년 오늘 2월 오늘에 그죠? 작년에 전표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하면은 우리 뭘 해줘야 되냐면 자 회계에 보시면 연도 2월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 오시면 화면의 구성이 여기에 2월 되는 계정의 잔액이 있어요. 이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겠죠. 수익, 비용 계정은 2월 안 된다고.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2021년을 조회하시면 2021년의 뭐가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그죠? 단기 순이익이 100원이 나타났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파트가 설정하고 있는 뭐죠? 자본 계정이 있는 거예요. 자본 계정. 그죠? 우리는 말하자면 손익 계정의 마지막 분계. 자, 우리가 수익 비용 계정의 마지막 분계. 그죠? 마지막 분계를 자, 단기 순이익 요 돈을 자본 계정의 특정 계정 만약에 미처분 이익령 이 우리 아파트의 자본 계정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미처분 이익여금 이런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돈을 여기에 입력시켜서 갖게 만든 후 저장을 시키면 그죠?
여기에 관련된 이 2월 계정의 잔액과 뭐예요? 단기 순이익인 100원이 미처분 이익여금으로서 다음 기로 2월 된다고요. 2월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2월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면, 그죠? 말하자면 자산부채 자본 계정인데, 그죠? 2월이 작년의 회계 처리가 단기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계정 과목의 잔액이 빼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확인하실 거는 연도 2월, 작년의 연도율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셔요. 그러면 연도율의 오류가 만약에 생겼다면은, 그죠? 요 화면에 가보시면, 연도 2월 화면에 가보시면, 봐요. 단기 순이익은 100원인데, 미처분 이익여금이 50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율이 요만큼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자, 단기 순이익과 미처분 이익여금은 같은데, 뭐냐면 여기에 다른 게, 자, 손익과 관련 없는 거래, 말하자면 교환거래, 자산부채 자본의 거래가 있었다면 단기 순이익은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은 다르거든. 그죠? 그래서 빼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무조건 저장을 다시 해주면, 그죠? 요 새로운 계정이 2월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렇게 하면 만약에 연도 2월 오류라면, 그지? 연도율을 새로 해주시면 요 계정의 잔액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거죠. 우리가 시당초 다음 기에 1월 1일에 연도율을 딱 연도 최초 연도율이었을 때 미지급 비용의 계정의 잔액이, 그죠? 자, 500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대변에 500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거 연도율을 최초로 하고 난 다음에, 자, 최초로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냐면, 여기서요, 자, 미지급 비용 전표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죠? 1,000원짜리 전표를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도율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결제를 다 하고 나면 1,000원을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월이 안 된 상태에 결제를 했으면 빼기로 나타난다고요. 잔액이.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내가 가서 연도율을 다시 해보면 어때요? 요게 미지급 비용이 1,500원으로 조정돼 있다고. 그럼 얘도, 그죠? 500원 되겠죠. 그래서 연도율이 정확인지 일단 확인하시고, 그러면 어떤 단지들을 보면 8월, 9월 아니면 몇 년 전에 연도율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적으로 자료들은 오류가 남아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제, 그럼 연도율이 아니라면 어떠냐면 계정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죠? 무슨 말씀이냐? 계정을 보셔야 돼요. 자, 특히나 이제 뭐냐면, 자, 아니라면 각각의 계정을 조회해서 대조해봐야 돼. 그지? 이게 말하자면 미지급 비용 계정이라면, 그죠? 자, 대조해야 된다고. 차변, 대변, 잔액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증가를 시키고 감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증가가 없이 감소가 되면, 맞죠? 자, 빼기 500원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빼기 5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증가와 감소를 일일이 대줘야 된다. 맞죠? 그럼 어때? 요 미지급 비용 계정을, 자, 조회해서 어떻게 엑셀로 변환한 다음에, 맞죠? 적요 기준으로 정렬을 다시 해요. 그러면 뭐예요? 적요, 자, 1,000원이 10월분 계산, 2,000원은 10월분 지급, 10월분 전기료 계산, 10월분 전기료 지급, 그죠? 10월분 수도료 지급, 그죠? 그럼 요 기준으로 정렬하면 어때요? 짝이 맞는 것끼리는 자동적으로 더하기 빼기로 다 없애고 정렬한 다음에 짝이 안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짝이 증가는 없는데 감소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이 계정은 오류인 거죠. 아니면 증가를 안 시켰거나 이 계정을, 그죠? 회계 처리할 때 오류가 있거나 요 분기에 오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요 분기와 관련된 이전의 거래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회계는, 그죠? 회계는 기록이라서요.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아파트 회계는 적요가 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적요를 정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적요 몇 월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
가수금, 중앙관리비의 수금, 그죠? 이런 계정이라면 저교를 쓰실 때 세대를 먼저 앞에 쓰시고, 그러면 꼭 정렬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대를 앞에 쓰는데 일동백일호 앞에 쓰는데 규칙적으로 써야 돼요. 그죠? 일동백일호를 쓰시든가 일동백일호를 쓰시든가 아니면 그죠? 일동백일호를 쓰시든가 일동 띄우고 백일호를 쓰시든가 아니면 일동 붙이고 백일호를 쓰시든가 규칙적으로 쓰셔야만 그죠? 오류를 찾을 때 쉽게 찾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오류가 생길 때 잘 없고, 그리고 가수금, 중앙관리비의 수금 이런 계정들은 무조건 세대별로 정리하시라. 그치? 그냥 어때요? 증가와 감소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죠. 부탁드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에게는 매달 반복되는 모임으로 분계만 제대로 넣으면 다른 우리의 모든 서류는 분계한 걸 정리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하실 때 저교를 잘 쓰셔야 되고 저교를 규칙적으로 쓰셔야 되고, 자, 중앙관리비 예수금 이런 개성과 관련해서는 뭉치지 않는다. 그죠? 맞죠? 성급비용 배분 뭉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뭐냐면 내가 이제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죠?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뭐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할 때 그냥 개성 과목을 정리하는 차원이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이제 어떤 게 가장 말하자면 에너지를 덜 써서 확인이 되느냐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